반갑습니다. 저는 호남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언어치료학과의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저와 함께 10주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실 과목은 의사소통 장애 상담입니다. 자, 사실 이 과목이 언어치료사 국가고시 과목에 선택 과목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의사소통 장애 상담과 관련된 특별한 교재는 실제로는 좀 시중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교과목을 맡으면서 어, 이런 다른 학교 커리큘럼도 좀 살펴보고 했었는데요. 어, 대부분 의사소통 장애 상담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들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 수업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상담에 관련된 기법들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구성된 수업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의사소통 장애 상담입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인 심리 상태를 상담하는 그런 학문은 아니기 때문에요. 의사소통 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는 수업들이 있었습니다. 약간 개론 수업 같은 형태였는데요. 제가 구성한 이 수업도 후자에 가깝습니다. 저는 지금 참고로 하고 있는 교재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의료 세팅과 학교 세팅으로 나눠서 어떻게 협력적인 접근을 할 것인지가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 의사소통 장애 상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사실 이 상담이라는 과목이 어떤 이론적인 기법만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과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저는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강의 송해가 주된 내용이 되겠고요. 앞에서 간단하게 어떠한 내용들을 앞으로 학습할지에 대한 강좌 소개와 더불어서 상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수업은 교과 및 편성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10주 동안 특히나 온라인에서는 10주이지만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15주 동안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15주 동안 전체적인 구성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목 개요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을 수강하실 때 교과목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수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교과목에 대한 목표라든지 학습 목차를 좀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 교과에서는요, 교육이나 의료 환경에 의사소통 장애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 무엇보다 이 교과의 핵심은 장애의 특성을 다시 한번 이해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이 언어치료사 국가고시에 있어서는 어떤 상담 기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교육이나 의료 환경에서 의사소통 장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상담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가 좀 과목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장애의 특성을 다시 한번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장애의 내담자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 두 번째 교과목의 개요입니다. 자, 의사소통 장애별로 진단이나 평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소통 장애라는 이런 장애군이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아동 언어냐 아니면 성인 언어 장애냐에 따라서도 프로세스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상담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런 내담자를 대하는 방법을 잘 습득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수업에서 제가 좀 다른 개론이나 다른 유관 수업들과는 좀 다르게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언어치료 평가와 치료 과정에서
타 전문가와 협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 수업에서의 세 번째 목표입니다. 자, 사실 우리 언어치료사들은 학교 현장이 되든 의료 현장이 되든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 전문가와 함께 코워크를 하는 형태로 최근에는 임상 현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학교에서는 특수교사 분들하고 함께 일할 수도 있고요. 병원에서는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선생님들하고도 함께 팀을 구성하고요. 이비인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 최근에 어떤 통합 교육 환경에서의 교육이라든지 치료들은 다학문적인 협력을 어떤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론 수업 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배우기가 좀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 의사소통 장애 상담이란 수업에서는 저희가 이러한 다학문적 협력 방법들에 대해서도 학습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주 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진수 선생님이 번역하신 교육 및 의료 현장 전문가를 위한 의사소통 장애 개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실은 외국에서 쓰여지는 원서를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단점은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몇몇 가지 내용들이 우리나라 정서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학교 언어치료사에 대한 내용도 우리나라와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사실 우리가 상담에 대한 어떤 상담학 자체에 대한 개론을 이해하는 것이 언어치료사가 하는 상담에 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저도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다른 상담 이론적인 책들을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저희가 담당하는 게 어떤 행동을 바꿔주거나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실은 어떤 장애우분들을 우리가 상담하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따라서 어떠한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상담보다는 보다 좀 의사소통 장애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그런 책이 마땅한 책이 아직 그 학부생 수준에서 볼 수 있을 만한 개론서가 좀 잘 없어서 최근에 나온 네, 이 한진수 선생님이 번역하신 교육 및 의료 현장 전문가를 위한 의사소통 장애 개론이란 이 책에 상당 부분이 좀 많이 다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본 온라인 수업하고 더 큰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진도 계획입니다. 제가 특별히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오프라인 수업에서의 강의 객석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은 10주 동안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부의 내용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오프라인 수업은 15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 수업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프라인에서의 이 수업 진도 계획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주는 수업 소개가 주로 이루어질 텐데요. 특히 서론에서 교육이나 의료 환경에서의 의사소통 장애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전문가 역할이라든지 서비스 전달 모델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 1주차에 저희가 그 다학문적 협력 모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개론 수업과는 다른 이 수업에서의 핵심은 바로 이 다학문적 협력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주차에서는 의사소통의 정상적 측면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요. 3주차는 저희가 의사소통이라는 게 기존에는 아동기, 학령기까지 이렇게 의사소통이 발달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른 책에서 배워왔습니다. 사실 의사소통이라는 건 생애 전반에 걸쳐서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노년기의 의사소통 문제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주차에서는 의사소통 장애와 삶의 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 이슈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주차는 말소리 장애에서 배우고요. 5주차는 제한된 언어 야동, 즉 언어 발달 장애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주차는 학령기 및 청년기 언어 장애, 즉 학령기 이후에 학교에 진학한 이후에 청소년들에 대한 언어 장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이런 4주차부터 6주까지의 내용들은 이 책이 좀 좋은 점이 교육 현장과 의료 현장을 서로 나눠서 그와 같은 접근 방법들을 그리고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유창성 장애에 대해서 평가와 치료 관련 쟁점을 말씀드리고요. 10주차에는 음성 장애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온라인에서의 수업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계속 이어서 청력 손실이나 구순열, 성인 언어장애, 신경학적 기반의 특정 장애에 대해서도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특별한 상담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사실은 조금 목적이 적합하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이 의사소통장애 상담이라는 수업은 국가고시를 보기 위한 공부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더 좋고, 그리고 실제 내담자들을 우리 내담자들이 일반 아동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의사소통 장애우분들이거든요. 이런 의사소통 장애우분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더 잘 상담을 해주려면 이들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 수업을 잘 골라서 듣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임상에서 언어치료 임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드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치료라고 제일 많이 대답을 하시고요. 한 10명 중 3명 정도는 평가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상담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언어치료 임상 현장은 병원이든 일반 아동센터든 간에요. 보통 한 40분 정도 치료를 하면 한 10분 정도 상담 시간이 있습니다. 병원은 사실 30분 단위로 움직여서 상담 시간이 좀 적긴 한데 그래도 한 5분 정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좀 관례적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5분 또는 많게는 10분이 넘는 이 상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평가도 중요하고 치료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사실 평가와 치료 이전에 사실 내담자와의 첫 번째 시작은 상담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언어 치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를 토대로 효율적인 치료 목표를 세워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람직한 언어 치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그만큼 언어 치료에서의 상담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상담 기법을 이용해서 내담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저희 의사소통 장애에서의 상담은 장애우분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의사소통 장애 상담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주 과학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 주차에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상담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상담은 재활치료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동의합니다. 어떤 치료의 첫걸음은 상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뭐 병원 갔는데 예를 들면 좀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의원을 갔는데요. 다짜고짜 어떤 뭐 설명도 없이 침을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아주 큰
30cm짜리 장침을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어떤 침을 놓거나 외과적인 처치를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우리 내담자들도 마찬가지죠. 최근에는 부모님들이, 보호자분들, 또 대상자분들이 언어 치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언어 치료에 대한 절차라든지 내용들을 너무나 많이 아십니다. 또 너무 많이 아셔서 사실은 치료사분들이 상담을 진행하기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잘못된 게 잘못된 또 지식을 또 얻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요. 지식인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의 잘못된 정보를 또 토대로 치료사와 상담을 또 진행하다 보면 치료사분들이 올바른 내용들을 알려줘야 될 상황이 옵니다. 네. 그래서 상담이 참 어렵고요. 치료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상담에 좀 잘못된 몇 가지 예를 좀 우스갯소리로 유머 사이트에서 제가 좀 가져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업이 처음부터 좀 너무 어렵게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이 좀 고리타분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서요. 이것은 그 언어 치료 상담의 예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전화 상담의 예입니다만 실제로 잘못된 예를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제가 출처하는 유튜브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화 상담원 교육 때 많이 교육 자료를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한번 보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로 따라니 걔가 이 씨발 미쳤네 이거. 왜 말씨발로마, 왈씨발로마. 야, 욕할게, 나도 욕합시다. 내가 처음부터 욕했습니까? 네 상실 맞나? 상실 맞다. 상실 있다가. 말이 짤래? 아이고 미친놈 맞네 이거. 니 미친놈 맞네. 네, 더 하실 겁니까? 네 국천교회가 내가 도와줄게 이거 뭐고 그거. 내가 뒤에 연합이가. 니 쪼대로 하세요. 내 조내래라고. 예. 네 말 다 했나? 고객님, 네 뭐. 기대님 무슨 일 있으셨는지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리고 요건 그쪽이 먼저 야! 하셨죠. 내가 먼저 했습니까? 야!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해결을 해드리고. 네 이름 뭐고? 내 이름 알아서 말라고요. 나는 네 정보, 내 정보 다 들어간 거 있잖아. 니 정보 알아봐야 전화번호밖에 없고 니 이름이 뭐고 아무것도 없다. 모른다. 관심도 없고. 야, 니 정보 짜다리 있어가 뭐 어디다 쓸 낀데. 뭐 여기 니 주문번호가 있나 뭐가 있나 없는데. 야, 무슨 정보 니 전화번호 딸랑 하나 있는데. 순천동구는 집에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것밖에 더 있나. 무슨 정보? 무슨 그리 대단한 정보가 있다고. 네 말 다 했나? 당신 전화번호밖에 없습니다. 네 말 다 그리고 했나? 말 좀 길게 합시다. 네 말 다 했나? 몇 살인 줄 알고 니 있는 이내자 듣고 욕해서 지랄이고 지랄이. 내가 니 친구가, 내가 니 밥이가. 요거 야. 니가 먼저 했고 말 짜지 않고도 야야 하지 말고 니 몇 살 처먹었어? 니 몇 살 처먹었어? 이거 그 말해줄 수 있는 말 못하지? 야, 이 씨발려라. 아이 씨발로마. 이 미쳤네, 이거. 안 미쳤다. 돌았다 와. 너가 대연구하면서 있다오라. 씨발로마 니 매일 니네 손님 놀던 적이 없다고 하나. 내 전화 기분 나고. 존나 기분 나쁘다. 예, 제가 좀 너무 이게 영상에 욕이 많이 나와서요. 제가 좀 중간에 삭제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예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상담이 저는 지금 이게 무엇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만을 봤을 때 이 상담은 잘된 상담일까요? 못된 상담일까요? 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저도 이 상황은 잘못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상담이란 게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무리 상담자분이 화가 나거나 잘못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옳은 정보를 최대한 알려주면서 설득하는 과정이 사실은 상담입니다. 자, 치료를 받기 위해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의사소통 장애에서는 진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 치료에 대한 상황에 대한 설득이 상담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진단을 위해서는 또 개인 정보를 잘 습득해야 되거든요. 병력이라든지 사례력 이런 것들을 습득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떠한 이유가 되던 이런 대상자와 상담자가 서로 다투는 모습은 실은 좋지가 않습니다. 혹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좀 기분이 나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게 또 강의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교육 자료에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예로요. 자, 이러한 것은 상담의 잘못된 예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도 좀 동영상인데 이것도 역시 구글에서 제가 출처를 가져왔는데요. 이건 좀 웃긴 영상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담은 이 정도로는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일단 영상을 보시고 설명을 드리죠. 2번 카트라이더 게임 문의하는 게임 관련 문의한 상담원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원 연결. 즐거운 게임 실장 홍은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카트라이더죠?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네, 그 카트라이더요. 머리가 너무 커서요. 네, 캐릭터가 머리가 너무 커서 차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거죠? 고객님 캐릭터가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차가 안 가는 게 아니고요. 네. 자동차 카트 어떤 거 이용하시는데요? 연습 카트요. 네? 연습 카트요. 고객님 연습 카트를 이용하시니까 차가 지금 약간 느리게 느껴지시는 거고요. 차가 아. 느리게 느껴진다면은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캐시 카트나 루티 카트를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이용해 보시겠습니까? 너무 비싸요. 그러세요? 네. 그렇지만 저희 쪽에서는 지금 캐릭 머리가 커가지고 차가 느리게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연습 카트 쓴다고 막 사람들이 강퇴해요. 그러세요? 고객님 그러시면은 지금 카트 구입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런데요. 카트라이더 상담원 중에요. 남자 네. 있어요? 네. 남자 좀 바꿔주세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 연결 안 되시고요. 통화 중이십니다. 남자가 한 명밖에 없나요? 네. 정말요? 네. 저 남자랑 통화해보고 싶은데요. 그러세요? 예. 네. 지금 통화 중이라서 연결이 어려우신데 어떡하죠, 고객님? 교체하면 안 될까요? 그 상담원이랑 이렇게. 네, 교체가 안 돼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 제가 기다리도 뭐. 예, 다시 전화를 주시면 남자분하고 통화는 가능하신데요. 네. 다시 전화를 주셔서 남자 상담원하고 통화가 가능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고객님. 그러면 계속 남자가 받을 때까지 다시 하면 되는 건가요? 고객님 남자분하고 통화하신다고 그러셔도 이 부분은 해결이 어려우신데 어떡하죠? 저는 꼭 남자랑 통화하고 싶어요. 왜 남자분하고 왜 통화하려고 그러세요, 고객님? 저요. 통화하면 안 될까요? 그 대답이 좀 들릴 것 같아서요. 그러세요? 네. 그렇지만 고객님 남자분하고 통화하신다고 그러셔도 대답은 똑같아요, 고객님. 정말요? 아까 바람의 나라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제가요. 다람쥐 어떻게 잡아요? 이러니까요. 남자는요, 몽둥이로 때려잡으세요. 이랬고요. 그리고 여자는 이러던데요. 마우스로 갈기세요. 이랬는데요. 좀 달라요. 저 그래서 남자랑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보세요? 웃기시나요? 웃기세요? 네. 상담원이 웃으시니까 전 기쁩니다. 네. 네, 고객님 게임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루티 많이 모아가지고 그러면은 루티차를 사시면 되시겠네요, 고객님. 아이템은 캐시면 너무 비싸니까요. 그러면 네. 저희 카트 열심히 이용하셔가지고요. 루티 많이 모으셔가지고요. 네. 루티차 사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제가요. 네, 이 정도만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맥락을 벗어나는 관계로 이 정도만 보시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 똑같이 전화 상담원인데요. 아까 영상하고 많이 다르죠. 자, 지금 이분은 화를 내지도 않았고, 설사 상담 대상이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저 초등학생의 어떤 말을 일일이
아주 대립적으로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설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결코 화를 내지 않고 저 사람의 문제가 뭔지 계속 확인을 하려고 했었죠. 자, 저희가 물론 치료사로서 상담하는 거랑 우리가 전화 상담을 하는 거랑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전화 상담은 사실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자,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가 아까 두 영상을 보시면서 적어도 저희가 무엇이 문제인지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언어치료사분들도요. 실제 임상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지금 이렇게 겪을 수 있는 고충들이 비슷한 고충들이 사실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부분들이거든요. 따라서 저희가 그리고 또 저희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매 치료마다 이루어지는 또 연속된 활동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 치료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 하에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치료적 상담의 예는 네, 제 영상이 있긴 한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영화 킹스피치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네, 좀 오래전 영화긴 한데요. 실제 있었던 그 조지 6세라고 하는 영국 왕과 그 왕이 실제로 좀 그 말더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호주에서 온 언어치료사와의 어떤 상담과 우정을 그린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시면 이 그 언어치료사 분이 그 왕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상담을 합니다. 특히나 이 말더듬 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심리적인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현재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한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서론을 좀 너무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의사소통 장애 상담을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다학문적 협력 방법부터 시작해서 10주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